네, 문서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저기 그 머릿말 기능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서적으로 한 열 몇 가지 기능을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머릿말 기능, 즉, 이쪽에 글씨가 하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책에 보면 통일 우리의 미래 이렇게 71쪽 보시면 머릿말 기능 이렇게 써 있죠. 그 머릿말 기능을 여기 3페이지에서 작성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한 번씩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쪽에 보면 머릿말 꼬릿말이 있죠. 찾으셨나요? 네, 쪽에 머릿말 꼬릿말 기능을 들어갑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그냥 만들기 눌러주시면 머릿말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우리의 미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도둠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이 글씨를 영역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글꼴 모든 글꼴에 도둠으로 바꿔주고 10포인트로 해주고 그 다음 오른쪽 정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통일 우리의 미래가 문서의 오른쪽으로 붙었죠. 머릿말.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말 영역을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죠. 나올 때는 여기 있는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머릿말 기능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이 제목 부분을 거기에 보면 또 지시사항이 써 있죠. 거기에 보면 뭐 굴림의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즉 서식을 설정하라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책갈피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 그 다음에 덧말 넣기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목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틀리면 거의 뭐 점수가 막 확확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순서를 좀 잘 정해서 작성하는 그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부분은 범위를 이렇게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서식부터 먼저 변경합니다. 글꼴을 굴림으로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18포인트로 그 다음 진하게 그 다음 가운데 정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영역을 풀지 마세요. 덧말 넣기 기능은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덧말을 넣는 거고 책갈피는 영역을 푼 상태, 영역을 해제한 상태에서 책갈피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역을 지정한 상태니까 이제 덧말 넣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덧말이라는 것은 거기 글씨 보면 위에 통일한국이라는 글씨 써 있죠. 그게 바로 덧말의 기능에 글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마우스 잡고 입력 그 다음에 덧말 넣기가 있어요. 영역이 지금 시커멓게 지정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확실하죠? 네, 영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덧말 넣기를 들어갑니다. 자, 덧말 넣기 찾았으면 클릭하시고 덧말, 본말은 이미 영역으로 지정했으니까 글씨가 자동으로 써진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덧말만 쓰시면 돼요. 통일 한국이라고. 그래서 덧말의 위치는 위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기는 뭐 체크가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위에 써져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래 놓고 넣기 하시면 이렇게 덧말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커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회복, 복자 뒤에 있죠. 여기에 풀리면서 책갈피의 위치는 제목 왼쪽에 첫 글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서의 위치를 제목 첫 글자 쪽에다가 옮겨야 돼요. 반드시. 이래 놓고 이제 책갈피 기능을 해서 합니다. 자, 책갈피 기능 먼저 들어가 볼게요. 책갈피는 입력에 그 다음에 책갈피 찾으셨나요? 네, 책갈피를 클릭하죠. 책갈피 이름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시사항에 통일이라고 써 있죠. 통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넣기 하시면 책갈피의 위치가 여기에 꽂힌 겁니다. 자, 책갈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면 표시를 해놓죠. 책갈피로. 그죠? 그래서 다음에 읽을 때 바로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구가 바로 뭐예요? 책갈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페이지의 제목 부분에 책갈피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밑에 50페이지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3페이지에 있는 위치 제목으로 이동을 하려면 책갈피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면 바로 그쪽으로 이동되겠죠. 휠로 돌릴 필요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책갈피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책갈피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그림 그리기 하면서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었었죠. 그죠? 그거를 작업하면서 책갈피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 문제와 여기 있는 5번 문제를 같이 할 겁니다. 자,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거기에 있는 48페이지로 가보세요. 48페이지를 보면 48페이지의 그림의 지시사항을 보면 하이퍼링크,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제목에 설정되어 있는 책갈피로 이동을 하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림 지시사항을 보면 48쪽에 48쪽 그림의 위치 지시사항 읽어보세요. 그림의 위치 하이퍼링크라고 써 있지 않나요? 있죠? 예. 아니 48쪽 여기 중간에 보면 요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안 써 있어요? 있죠? 예. 안 보이세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 마우스 잡고 그림을 그려서 링크 걸어주는 연습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려서 4번 밑에다가 4번 밑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림을 이제 그려볼게요.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만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저께 배웠으니까. 자, 여기에 입력, 그림, 라이브러리, 문서, ITQ, 픽처 폴더. 자, 로고 1번 이거죠? 로고 1번 지시하고요. 넣기를 합니다. 그럼 넣었죠? 어저께 작업했던 것, 그림 작업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 몇이었죠? 거기에 40에 높이 30 크기 고정해주고 본문과의 배치는 뭐예요? 그래프로 해주라고 했죠. 그죠? 예,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림은 효과 회색조였죠. 그래서 그림의 회색조를
하고 설정 누르면 이제 옮겨서 이쪽으로 넣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책갈피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자, 연결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메뉴가 나올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책갈피에 통일이라는 책갈피를 우리가 설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는 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제목부를 작성했고 했으니까 이제 책갈피 기능까지도 했으니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통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통일 클릭하시고 넣기 하시면 이제 하이퍼링크가 걸린 겁니다. 자, 딴 데 클릭하시고 그림을 뜩 마우스 대보세요. 그럼 뭐예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죠.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단어를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페이지가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된 거예요. 자, 마우스를 클릭하면 커서의 위치가 3페이지 제목 첫 번째 왼쪽으로 이동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이퍼링크와 책갈피 기능이 혼합돼서 작업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시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71쪽으로 넘어가서 책갈피 기능과 링크까지 다 걸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을 이제 할 겁니다. 거기 통짜 앞에 있죠? 통짜 앞에 커서의 위치를 이동시키세요. 통짜 앞에다가 커서를 클릭하시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을 기능을 들어갈 겁니다. 자, 어디에 있냐? 서식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을 거예요. 항상 커서가 중심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능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하셔서 모양은 지금 두 줄의 통짜가 들어갔으니까 두 줄짜리 장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꼴은 지시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궁서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면색은 노란색으로 하래요. 그래서 면색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줄짜리 궁서 면색 이렇게 작업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설정 버튼 누르면 통짜가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을 기능을 수행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지금 머릿말, 덧말 넣기, 책갈피,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4가지 기능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국민이 한민족, 하나의 국민이라고 느끼고 할 때 그 족자, 민족의 족자 뒤에 보면 각주라는 기능이 있죠. 그죠? 이 각주라는 기능은 뭐냐면 그 해당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페이지 하단에 보충 설명을 하는 구간, 구역을 이제 각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맨 밑에 보면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을 기초하여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하는 즉 그 단어에 보충되는 설명이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바로 각주 기능이에요. 그거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주 기능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민족의 족자 뒤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키시고 커서 뒤에 하시고 커서 깜빡이죠.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각주로 들어갑니다. 입력에 보면 주석, 각주 여기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입력에 보면 여기도 각주 있죠. 여기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나 여기나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저는 그냥 여기로 들어갈게요. 주석, 각주. 각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 밑에 페이지 아래로 내려왔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써야 돼요. 글씨를.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다 쓰셨으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 여기에 있는 번호를 보세요. 번호의 모양이 책에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이걸 각주번호라고 하는데 각주번호 모양이 달라요. 지금은 방가로 이루인데 지금 책에는 동글레미 기역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각주번호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번호 모양 여기를 찾아보세요. 여기 보이죠? 찾으셨나요? 이게 각주 번호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가 클릭해서 동글레미 기역을 찾아주세요. 책에 있는 게 동글레미 기역이니까 동글레미로 만들어야 되겠죠. 찾으셨나요? 네, 요거를 클릭합니다. 됐죠? 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닫기 나가셔야 되겠죠. 닫기 찾으세요. 찾았나요? 네.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주가 하고 밑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쪽 부분에 그림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림도 좀 삽입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림 삽입, 그림 지시사항이 잘 있죠. 자, 커서는 일문란 쪽에, 일문란 쪽에 이제 작업합니다. 그림의 위치는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픽처 폴더 안에 그림 4번에 있어요. 문서 포함하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고, 크기는 40에 40, 바깥 여백 왼쪽 2mm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그림 집어넣겠습니다. 입력에 그림이 있죠. 입력의 그림 클릭하고, 자, 그림 4번에 있대요. 그래서 그림 파일 4번에 클릭하시고, 자, 일단 넣기 하세요. 4번 그림 넣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이 커졌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자, 그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내가 다 쓰냐? 아니죠. 여기 악수하는 장면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 지적하시면 그림 메뉴에 자르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르기 메뉴. 찾으셨나요? 네. 그림을 지적해야 여기에 나오고 자르기 그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르기 메뉴를 클릭하면 꼭지점이, 그림의 꼭지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사각형에서 이제 시커멓게 나왔죠. 이게 자르기 조절점입니다. 이 자르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네. 꼭지점에다가 잘 돼서, 시커먼 꼭지점을 대서 조금씩 이렇게 지워보세요. 잘라지죠? 이렇게 잘라지겠죠? 이렇게. 잘랐나요? 여기 있는 시커먼 조절점을 이용해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릅니다. 자, 내가 이제 원하는 거 됐으면 이제 다시 자르기 메뉴를 클릭해서 꼭지점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르기 눌렀다가 자르기 눌렀으면 되죠.
됐나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대로 갖고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여기 있는 첫 번째 문단 이렇게 딱 맞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갖다 놨나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지금 자르기만 한 거예요. 위치만 옮겨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죠? 크기 조절할 때는 또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야 돼요.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기본 탭에 가서 너비를 40에 높이를 40 크기 고정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백 탭에 가서 바깥 여백 왼쪽 2mm라고 했으니까 2mm를 이렇게 또 수정하는 겁니다. 바깥 여백 2mm. 요거 꼭 실수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여기에서만 바깥 여백을 하니까. 시험장 가서 꼭 이거 빠뜨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크기 변경 여백 바깥 여백 왼쪽 2mm. 자, 이렇게 해서 설정했죠? 누르세요. 설정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안쪽으로 집어넣고 다시 오른쪽으로 끝머리를 딱 가면 더 이상 여백을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안쪽으로 갔다가 다시 끝머리로 옮기세요. 이렇게. 더 이상 넘어가지 않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뭐냐? 여기에 왼쪽 바깥 여백 2mm가 여기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거예요. 왼쪽 바깥 여백 이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타이핑이 오타도 없이 잘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책의 을, 정, 로, 키 이게 딱 맞을 겁니다. 오타가 없으면 책에 있는 거하고 딱 맞죠. 오타가 있다거나 글씨를 빼먹는다거나 글씨가 추가된다거나 스페이스를 한번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이게 안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문단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죠?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문단 시작은 스페이스바 2번 똥똥 눌러주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문단에 스페이스 2번 똥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통일은 여기에서 첫 번째 문단과 여기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에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에는 한자 변환에 꼭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타이핑 하다 보면 아마 한자가 보일 거예요. 그 한자 변환하는 거는 우리 배웠죠. 자, 여기 통일은 통자 나왔죠. 여기 통일 뒤에다가 커서 놓고 한자 키 눌러서 한자 변환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네. 통일 한자 맞죠? 그 다음에 옵션은 뭘로 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해야 되겠죠. 한글 그대로 가고 뒤에 한자로 넣어야 되니까 옵션 세 번째 걸로 옵션 해주면 되죠. 바꾸기 누르면 이제 한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하나를 또 찾아야 돼요. 어디예요? 이득이죠. 이득. 득자 뒤에다가 커서 놓고 또 한자 키 눌러서 이득이 한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옵션 세 번째 걸로 바꾸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 부분 변환합니다.
소주제, 글꼴, 궁서 18포인트 하양, 음영, 색, 파랑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사이즈는 다 똑같으니까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야 되겠죠. 범위 지정하고 글꼴, 궁서로 바꿔주고 크기는 18포인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18포인트 한 다음에 글씨가 하얀색인데 여기서 바로 하얀색이 되면 뭐예요? 거기 옆에 있는 특수기호 클로바도 하얀색이 되잖아요. 근데 클로바는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하얀색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영역 풀어야 돼요. 영역 풀고 글씨 부분만 다시 해야 되겠죠. 글씨 부분만 영역을 지정해서 이제 글씨 색깔 하얀색, 음영 색깔 파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음영색은 여기에 없어요. 이건 글씨 색깔만 바꾸는 거니까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디테일한 작업은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식 글자 모양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음영색이 있고 글자색이 있죠. 자, 글자색과 음영색 하시면 됩니다. 글자색 하얀색, 음영색 파랑색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정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 문단 번호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문단 번호는 지금 우리가 책대로 했었다면 여기를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냥 가하고 마침표하고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고 동글레미 기억 이렇게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문단 번호로 이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라고 프린트업을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작업하고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번호를 매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단의 번호를 이제 입력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부터 시작해서 비전 제시까지 범위를 지정해요. 지정하셨나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서식에 보면 문단번호 모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문단번호 모양 여기로 꼭 들어가야지 개요번호 모양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개요번호 아니에요. 문단번호예요. 서식의 문단번호. 서식의 문단번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문단번호 모양. 문단번호 모양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이 이렇게 생긴 건지 이렇게 생긴 건지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게 없죠. 거기 지금 보면 첫 번째 수준은 가고 두 번째 수준은 동글레미 기억인데 여기에 지금 비스타무리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을 건가? 한번 볼까요? 그냥 첫 번째 걸로 해야 되겠네요. 이걸로 할게요.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바꿀 거예요. 첫 번째 거 하고 사용자 정의로 수정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첫 번째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 없으면 사용자 정의 눌러봤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셨죠? 첫 번째 걸로 하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갈 거예요. 똑같은 거 있으면 그거 찾으면 돼요. 아셨죠? 자,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클릭하시고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 우리는 요것만 할 겁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건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준 클릭하고요. 우리는 여기 있는 번호 모양과 너비 조정과 정렬만 작업할 거예요. 자, 번호 모양. 첫 번째는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수준에 클릭하고 번호 모양을 가로, 가나다 요거를 찾으면 돼요. 가나다. 자, 그 다음에 책을 봅니다. 책의 첫 번째 1수준은 너비 조정을 몇으로 하라고 했어요? 2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렬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하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 모양, 너비 조정, 정렬 이 부분은 첫 번째 수준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다. 바꿔주니까 이렇게 바꿔주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 2수준 클릭하고 2수준 클릭하고 번호 모양은 동글래미 기억으로라든가 동글래미 기억으로 번호 모양을 바꿔야 돼요. 동글래미 번호 모양으로. 책 보고 이제 뭐예요? 너비 조정이 두 번째 수준은 몇입니까? 30으로 바꿔주고. 정렬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의 번호 모양과 너비 조정과 정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시니까 미리 보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가 부분에는 마침표가 있죠. 그죠? 근데 동글래미 기억에는 책에는 점이 없어요. 그러면 또 점을 또 지워야 되겠죠. 점을 지울 때는 여기 번호 서식에 있는 여기를 보세요. 두 번째 수준, 첫 번째 수준 아니에요. 두 번째 수준에 두 번째 수준 여기는 번호 서식 있죠. 번호 서식의 마침표 요 놈을 이렇게 지웁니다. 두 번째 수준 번호 모양 여기 마침표를 지우세요. 있으면 놔두고 없으면 지우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쫓아왔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설정 누르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수준 일단 다 됐어요. 여기까지 쫓아왔나 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만 따로 이렇게 영역을 지적해서 이 수준으로 가야 돼요. 수준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서식에 한 수준 감소하시면 됩니다. 서식에 한 수준 감소. 그러면 이제 바뀌죠. 수준이. 이 수준으로.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범위도 지적하고 서식 한 수준 감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단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단 모양을 왜 바꾸느냐? 한두 장짜리 문서를 만들 때는 내가 가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게 편해요. 옛날 방식 하는 대로, 옛날 방식대로 똥똥똥 누르고 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똥똥똥똥똥 해서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하긴 해요. 문단 번호. 그렇지만은 문서를 100장짜리 문서를 만들 때는 얘기가 달라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 항목인가 나번째인가 다번째인가 라번째인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보세요.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나 항목이고 다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글씨 써지죠. 항목에 대한 순서가 자동으로 매겨지면서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기억, 동글래미, 니은
자동으로 순서가 바뀌겠죠. 이렇게. 또 지워도 순서가 자동으로 얘가 잡아줘요. 이래서 50장짜리 문서를 만들 때는 항목을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단번호 만드는 것은. 이것 때문에 문단번호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예, 그러니까 한두 장짜리 문서 만들 때는 이런 거 안 해요. 예, 여러분들이 보고서 만들 때는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줄간격 180% 나오죠. 그러면 줄간격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첫 번째 문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범위 지정하고 여기에 줄간격 180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주제. 글꼴은 궁서 18포인트, 기울림, 강조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두 번째 소주제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 글꼴 먼저 바꿀게요. 궁서 그 다음 크기는 18포인트 됐죠? 그 다음에 기울림 여기서 기울림 누르면 안 돼요. 왜? 여기 있는 클로바는 기울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역을 풀고 글씨 부분만 따로 지적해서 기울여야 되겠죠? 기울림.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역별에 해당하는 강조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역을 풀고 이제 다시 또 강조점 기능을 들어가야 돼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 글자 모양. 거기 보면 확장 탭 있죠? 기본 말고 확장. 확장에 보면 강조점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확장의 강조점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찾으셨나요? 네. 클릭하고 설정. 그러면 또 현황도 해야 되겠죠. 현황도 드래그해서 서식에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강조점, 모양 찾아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표입니다. 표 전체 글꼴은 굴림 10포인트, 가운데 정렬하고 셀 배경 글라데이션, 유형은 가로, 우리는 수평으로 할 겁니다. 시작색 하얀색, 끝색은 노란색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범위 지정하고 굴림으로 글꼴을 바꿔야 되겠죠? 굴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건들 필요 없고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고 됐죠? 네, 그 다음에 테두리부터 먼저 할게요. 왜 그러냐면 범위를 이미 지정했으니까 테두리를 보니까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은 선이 없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첫 번째는 이중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밑에도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걸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자, 그러면 선 바꾸를 때는 단축키가 뭐야? L이죠. L에 여기 지금 안 되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L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면 다시 한번 풀렀다가 다시 범위 지정하고 L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중실선 클릭하고 위에와 아래만 그러면 위아래만 하면 되죠. 바깥쪽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한번 눌러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적용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선 없음 눌러서 왼쪽하고 오른쪽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중실선 위에 아래 적용 선 없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자, 이래 놓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제 한꺼번에 처리가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밑에 여기 첫 줄의 밑에 선 쓱 드래그하고 L 눌러서 이중실선 아래쪽 하고 설정 이렇게 하면 나오죠. 여기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첫 줄에 대한 글라데이션 하면 됩니다. 드래그하고 C 누르면 되겠죠. C 누르면 이제 색상 바꾸죠. 글라데이션. 색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글라데이션이에요. 색이 아니라 이제 글라데이션. C 눌러서 하면 되잖아요. 예. 시작색은 하얀색, 끝색은 노란색. 그 다음에 수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평으로.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라데이션 효과로 음영색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기관명. 여기에는 통일교육 운영계획 드래그 쓱 하시고 지시사항 어떻게 돼 있나요? 도듬에 24, 진하게, 장평 105,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범위 지정했고 글꼴은 도듬색, 도듬,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24, 그 다음 진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 오른쪽 정렬 먼저 할게요. 오른쪽 정렬. 장평은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식에 글자 모양 들어가서 기본에 보면 장평이 나오죠. 장평을 105로 하시면 됩니다. 장평을 105로. 자, 그리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쪽번호 매기기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쪽번호 매기기 동그라미 6번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쪽에 쪽번호 매기기라고 메뉴가 보일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 쪽번호 매기기 클릭하시고,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양면짜리 책제본을 만드는 거 아니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번호의 위치는 이 단면짜리 용지에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은 클릭해서 동그라미 6번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으로 작업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줄표라고 하는데 책에는 이 줄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줄표 넣기를 빼야 돼요. 이렇게 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번호는 몇 번부터 시작해요? 6번부터 시작을 하게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넣기 하시면 여기에 6번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장은 이제 뭐예요? 7번이 되겠죠. 동그라미 7번. 자, 이런 식으로 머릿말 기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쪽번호 매기까지 한 11개 정도의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완성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00점짜리예요. 그래서 기능 하나 빠질 때마다 20점 감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해서 이제 제출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아시겠죠?